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 바로 고구려의 대외항쟁,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배우고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오늘 배운 내용이 다소 좀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능검 출제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뭐 한 3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꼼꼼히 해두시고요. 그러면서 이 필기하면서 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관련해서는 자, 지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 교재 지도 있을 거예요. 지도 그리기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교재 보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삼국시대가 있었을 때 이 시기가 이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는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일본까지 이렇게 관련해서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수해가 당이 되죠. 수는 사실 수문제, 수양제 금방 멸망해요. 사실 수나라의 멸망에는 고구려가 일조했죠. 그래서 수에서 당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고구려 있죠. 자, 고구려 있고 고구려 위쪽에 돌궐이라는 이제 유목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백제 있는 것이고 이쪽에 신라가 있습니다. 지금 신라는 지금 한강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서로 손잡은 거를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교재를 보고 할 경우 교재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 있는 펜으로 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궐과 고구려와 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니까 고구려랑 백제랑 손을 잡자 여제동맹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는 백제랑 또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구려, 백제 한 핏줄이었잖아. 이러면서 백제는 원랑 또 일본이랑 친해요. 왜랑 친하죠?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수많은 불교 문화들 그것이 아스카 문화로 꽃피우게 된 거고요. 심지어 왜 규슈 지방에 가면 여기 뭔가 부여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진짜로 납니다. 그 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다 백제 장인들이 가서 만들었거든요. 자, 요렇게 위부터 아래, 위아래 이들을 이제 남북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신라는 이제 누구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수당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동서 세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딱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딱 크로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에 이르는 십자형 외교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형 외교. 요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구려는 2번의 침입을 당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이 지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해요. 신라의 이 진평왕 때 진평왕이 자꾸 이제 고구려가 와가지고 괴롭히고 침입하고 고구려는 계속 한강유역 찾으려고 막 그러고 막 온달 장군 와가지고 아차산성에서 죽어가면서 자꾸 한강유역 차지하려고 하니까 진평왕이 원강한테 걸사표를 좀 써라. 원강 스님이 세조고개를 쓴 스님이잖아요. 수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강한테 좀 군사를 구걸하는 편지 좀 써봐라. 원강한테. 그래서 이 원강의 걸사표. 그래서 원강 스님이 어떻게 내가 승려가 돼가지고 그런 식의 군사를 구걸하는 고구려를 쳐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만 내가 지금 진평왕의 그런 땅에 살고 있고 진평왕에게 월급을 받고 있으니 더러워도 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걸사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입하는 수문제 침략의 원인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가 자꾸 우리 괴롭히니까 좀 고구려 좀 수가 좀 대신 쳐줘라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그러한 태격태격한 분위기에서 고구려 영양왕이 요 지방 요동이 여기고 여기가 요서거든요. 요서 지방을 사실 먼저 쳐요. 자, 그래서 수가 한번 쳐들어온 게 살수대첩인 거고 화살표에서 살수 그리고 당이 한번 쳐들어온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가 안시성 전투인 거죠. 뭐 사실 고구려 여당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 계속 당하다가 안시성에서 막아내죠. 그래서 안시성 싸움, 뭐 안시성 전투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도에서는 요 정도 필기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외항쟁.
그래서 고구려는 큰 전쟁을 두 차례나 겪게 돼요. 수와 당이라는 나라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대군이 와가지고 군사를 이렇게 두 번이나 막아냈다라는 건 아주 우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라가 막았으면 못 막았었을 거예요. 그럼 고구려가 밀렸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중국 됐겠죠. 제가 지금 중국어로 지금 수업하고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주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고구려 대외항쟁은 일단 영양왕 때 하나 먼저 일어나게 되죠. 영양왕 때 일어나고, 그리고 영양왕 다음에 이제 보장왕 때. 하지만 보장왕이 주도한 건 아니고 연개소문이 주도하게 됩니다. 자, 영양왕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수랑 부딪히니까 일단 영양왕이 먼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문제가 쳐들어오고, 이때는 그냥 쉽게 우리가 침입을 딱 격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양제가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 수양제는 너무 무대뽀야, 스타일이. 수양제는 중국 내에서도 욕을 먹어요. 수양제가 그때 당시 중국 내부에 대운하를 팠는데요. 와, 중국은 맨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막 무조건 막 사람 노동력으로 해결하는 분위기잖아요. 대운하라는 건 남부지방과 북부지방, 베이징 그쪽 지방을 운하를 파가지고 백기를 만드는 거예요. 강이 아닌 곳을 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하라는 건 그 이집트 쪽에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길을 트는 것인데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옛날에. 다 그 노동력으로 하는데. 그래서 중국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물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막 다치고 쓸리고 사람 그 다리가 다 불어가지고 발바닥 요 다리에 구더기가 끓었다고 그랬어요. 물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불어가지고. 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 운하에다 파묻어 버렸대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수양제가 대운하 건설하고 이 고구려 원정 때문에 수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그래서 살수대첩, 을지문덕.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것 때문에 수 멸망하게 됐다. 자, 을지문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당이란다. 수의 장수 우중문한테 만족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시구려라는 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있어요. 편지를 시처럼 보냈어. 근데 우중문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죽어야겠다. 그래서 살수대첩이 이렇게 되는데 살수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청천강이고 여기가 살수예요. 그 압록강 밑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천강 상류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류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이 수의 군대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주로 군대들이 지나갈 때는 강이 얕은 곳을 이렇게 수영해서 가면 힘드니까 얕은 곳을 건너가거든요. 물이 얕구나 하고서 건너가는데 그때 물을 팍 펴러가지고 어머나 깜짝이야 이랬을 때 이제 을지문덕이 친 거죠. 그게 유명한 살수대첩. 그래서 살수는 청천강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지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살수는 청천강, 압록강 밑에다. 자, 그래서 이제 살수대첩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당이 쳐들어오는데 당이 쳐들어올 때 이 중간에 우리가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간에 우리가 이제 결국 수의 침입을 막아내고 나서는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이제는 싸우겠다는 식으로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당태종 입장에선 불편해. 왜냐면 너네들 지금 계속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야. 천리장성을 쌓았어.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이 고구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연개소문이 이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올려요.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면 천리장성을 쌓는 총지휘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망리지라는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군사적으로 그 중에서 자기는 대자를 붙여서 스스로 대망리지에 오릅니다. 사실 보장왕이긴 하지만 뒤에서 연개소문이 다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구실로 당태종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혹시 안시성 싸움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인성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봤는데 재밌어요. 안시성 싸움 보면은 좀 그 안시성 전투를 많이 고증을 했고 조인성 씨의 그 말투 자체가 좀 옛날이랑 안 맞아서 많이 욕을 먹긴 하지만 뭐 어때? 잘생겼는데 재밌어. 그래서 당태종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당태종이 이세민인데요.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안시성이 계속 버티는 거야. 이 사이사이에 사실 뭐 배감성, 뭐 요동성 다 몰락을 했어요. 사실 안시성만 끝까지 버틴 거야. 여기서 못 버텼으면 우리가 당한테 거의 멸망을 했을 텐데
이 안시성 선주 양만춘이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기전으로 가니까 이세민이 토산을 세워라. 토산이라는 건 이렇게 성곽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 성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못 넘을 바에는 아예 우리가 흙으로 토산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산을 만들어서 요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또 하늘이 도왔지. 토산을 세웠는데 비가 한번 확 많이 내린 거야. 비가 와가지고 이 토산이 또 무너져 버렸네. 그래서 토산이 우르르 무너졌을 때 오히려 걔네가 그 토산을 타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고구려군이 와가지고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당태종 이세민이 뭐 활을 눈알에 맞았네, 머리에 맞았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세민이 유언을 남깁니다. 고구려 치지 마. 고구려 건들지 마. 이러다 다 죽어. 고구려 무서운 애들이야. 이런 식의 유언을 고구려는 침공하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많이 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 침입으로 이제 안시성 전투. 그래서 이것이 안시성 싸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만춘. 사실 양만춘의 이름도 정확하진 않다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한능건 문제에서도 양만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당과의 전투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시성 싸움에 제가 토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 사료에서 토산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산이 허물어졌네 이 말 나오면 안시성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중문에게 보낸 오원시 요거 나오면 을지문덕 우중문한테 우중문 오원시 5개의 오원시라는 소리예요. 오원시라는 만족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시구려라는 사료가 나오면 살수대첩. 그리고 항상 이 을지문덕 장군 사진이 하나 나온다든지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토산이 허물어졌다는 내용가 나오면 안시성 싸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 침입을 막아냈어요. 결국 이 고구려는 하나의 뭔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의의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차례 침입을 막아내느라고 고구려도 조금 국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연개소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의 사후에 누가 이어받을지를 정해놓지 않고 갔어서 아들들이 싸우는 그런 지도층의 내분 때문에 결국에는 보장왕 때 668년에 신라에게 나당연합군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전쟁 봐주시면 되고요. 판서 지우고 신라의 삼국 통일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필기해 두시고요. 지우겠습니다. 복습하기 전에 필기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삼국 통일 순서인데요.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능검에서 무조건 출제됩니다. 거의 항상 매번 한 문제씩 연표 문제로 나오던지 뭐 관련된 부흥운동에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필기해드린 거는 그냥 완벽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건데 맞추고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맺게 돼요. 뭐 나당동맹. 나당연합. 요즘에는 나당연합이란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648년에 맺게 되는데요. 자,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맺게 되고 이제는 나당연합군이 이제 우리 백제를 치고 이제 고구려를 치는 거죠.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맺게 된 이유는 의자왕이 대야성을 공격했을 때 그 대야성의 그 성주가 자기 사위였고 딸도 죽게 돼요. 그 사위랑 딸이 다 죽어버려서 대야성에서 김춘추는 의자왕이 아주 왼수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연개소문한테 저 백제 좀 쳐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개소문이 내가 왜? 그러면 뭘 줘야지. 그럼 한강을 줘. 그랬더니 한강은 좀 일단 얘기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강 주긴 싫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당한테 에이씨 에라이 고구려 땅을 줄 테니까 백제만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김춘추가 나중엔 그 공으로 무열왕이 되죠. 자, 나당연합 김춘추가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황산벌 전투죠. 이 황산벌 전투도 아주 이제 사료로 많이 나와요. 황산벌 전투. 우리가 알듯이 김유신과 여기 계백장군이 싸우게 되죠. 황산벌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계백장군은 자기 처자식을 모두 죽이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장기전으로 갔었는데요. 이 김유신이 머리를 썼어요. 희생작전, 바로 화랑을 이용하는 거죠. 아주 앳된 화랑을 무조건
그 백제 전장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백이 뭐 어린애를 보내서 그냥 가 그랬는데 끝까지 막 시비를 거니까 오냐 죽여주며 쫙 죽였는데 그 죽이고 나서 걔를 이제 그 화랑을 말에 실어가지고 신라에 보냈어. 근데 그러한 행동을 퍼포먼스를 김유신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랑도 관창부터 해가지고 거의 고위간직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신라군들이 되게 사기가 떨어졌었는데 저렇게 새파란 어린 그런 화랑들도 죽는데 사람들이 피 보면 흥분하잖아요. 내가 못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나 저 희생을 값지게 만들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이러면서 결국 신라가 다시 일어나 싸우게 되고 결국 황산벌 전투에 계백이 지게 되죠. 자,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막아내지 못했어. 계백의 결사대가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으로 의자왕 때 멸망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 멸망에서 이게 쭉 고구려 멸망으로. 제가 너무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할게요. 너무 가운데다 필기했어야 돼. 위에다 했네. 왜냐면 부흥운동을 적으려고 했거든. 위아래. 아래다 다 적을게요. 자, 고구려 멸망.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쓰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고구려 멸망. 자, 고구려 멸망은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했지만 연개소문 사의의 지도층이 내분을 일으켜서 자식들끼리 싸움. 이게 제일 피특입니다. 어떤 재벌도 죽거나 아무리 돈이 없어서 이제 1,000만 원의 유산을 남기더라도 장례식에서 다들 싸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눠 가지냐 이런 식으로. 하물며 왕위 같은 자리를 놓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자, 이렇게 지도층의 내분으로 그리고 그 앞에 살수대처 안시성 싸움으로 약간 국력이 쇠퇴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성이 함락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당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당 전쟁 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바로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일단 백제의 부흥운동은 제가 이쪽에다가 쓰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이쪽에다 쓸게요. 원래 제 필기는 이제 백제는 위에, 위로 빼고 아래 빼고 하려고 했는데 볼게요. 자, 백제가 멸망하고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그 멤버들의 이름만 외워도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복신. 이름이 특이해요. 복신도침. 그리고 흑치상지. 그리고 부여풍. 왕자인 부여풍. 그러니까 왕자를 다시 옹립하려고 백제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백제는 군사력이 아주 강한 국가였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멸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외워주냐? 복도의 검은 바람, 복, 도, 흑, 풍. 이게 막 주번이 막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복도에 검은 바람이 막 불어. 그래서 복도풍으로 이 사람들의 멤버들의 이름만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흑치상지가 좀 자주 나오는데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복신도침은 주류성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로 문제는 흑치상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흑치상지 임종선만 연결해주면 나머지는 주류성이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흑치상지의 임종성은 그 몸에도 좋다는 그 흰머리가 날 때 먹는 흑임자 아시죠? 검은깨. 그래서 흑임자로 외워줍니다. 아유, 분필이 부러졌어요. 흑임자. 여러분들 이 소리와 함께 빡 임팩트로 외워지죠? 흑임자. 그래서 이제 흑임자로 외워주시고 복도, 흑풍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딱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에는 부흥운동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전투가 이제 백강 전투예요. 근데 이 백강 전투에서는
백제를 왜가 도와줬다. 이 백제 부흥 운동하고 플러스 왜가 지원을 해줘서 vs 나당 연합군이 이렇게 같이 싸우게 되죠. 결국 나당 연합군한테 진압이 된다. 그게 바로 백강전투. 어떻게 보면은 백제 부흥 운동의 종말이죠. 백제, 백강, 백백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백강전투도 아주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부흥 운동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까 분주러진 파란색. 이번에는 고구려 부흥 운동. 고구려 부흥 운동. 아니 고구려도 얼마나 그 잘 나갔던 나라인데 쉽게 멸망할 리가 없지. 그래서 고구려 부흥 운동은 3명의 멤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고구려는 검모잠, 안승, 고연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연무, 안승. 자, 그래서 3명의 멤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역시 저는 예전에 김건모를 좋아했기 때문에 김건모가 잔다, 김건모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김건모 씨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검고안으로 검은 고양이 눈, 검고안 아니면 검은 고양이 안승, 안승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검고안으로 그냥 심플하게 외웁시다. 우리가 사륜한 검고안 이런 느낌으로 검고안 요 3명의 멤버 이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안승이 중요한데요. 안승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 이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이 그냥 가지 않아. 뭔가 당이 속내를 내비쳤어. 알고 보니까 한반도 전체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당의 그런 뭐랄까 지배 야욕, 뭐 지배 야욕이라고 나오죠. 욕심이야 욕심. 아 원래 안시성 전투 그때 막 한이 맺혔었는데 나 한반도 다 차지할 거야. 이러면서 얘네들이 세 개를 만들게 되죠. 고구려의 안동도보, 백제의 웅진도독부, 그리고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안 가 얘네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신라가 통수를 맞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신라 군대로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고구려가 전투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 신라가 안승을 도와주게 됩니다. 안승의 이런 부흥운동을 지원해줘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면서 기분이라도 좋게 나라를 세워준다. 자, 그래서 안승에게 이제 이 금마저에다 보덕국이라는 고구려를 이은 보덕국으로, 보덕국 왕으로 추대를 해주면서 그 대신 너네 좀 군사적으로 우리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치가 어디냐면 금마저, 지금의 익산입니다. 하지만 사료에서는 금마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금마저가 익산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마치 우리가 웅진성이 공주고 사비성이 부여인 것처럼 금마저가 지금의 익산입니다. 그래서 안승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서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해서 나당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신라가 마지막에 열심히 싸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무슨 전투이냐? 매소성. 성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가 기벌포 전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매기 매운탕. 그래서 매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매기 전투. 매기 전투를 끝으로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신라의 이제 통일은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 통일 완성. 힘들게 완성했다. 그럼 삼국통일 완성은 어느 왕 때요? 문무왕 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연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나당연합이 이제 648년 백제멸망이 딱 떨어져요. 660 고구려 바로 6년 뒤에 668. 자, 그리고 나당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삼국통일 676전도 그냥 써놓기만 하시고요. 여기는 여러분 순서 외우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식의 연표가 나오냐면 황살번 전투의 그 사료를 줘요. 그리고 이제 나당 전쟁의 그런 매소성 기벌포의 그런 식의 사료를 줘요. 그럼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겠어요? 백제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야. 중간에 뭐 있었어? 고구려 멸망하고 이런 식의 부흥운동, 부흥운동을 고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부흥운동 부분 다음에 삼국통일 완성, 그럼 매소성 기벌포 전투 고른다든지 보통 여기 사이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연표 문제로 나오니까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 꼼꼼히 해 놓으시고요. 한번 지금 배운 내용 어려우니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교재 봅시다.
자, 고구려의 대외 항쟁.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 그 시기에 십제형 외교가 거기 쓰여져 있죠. 자, 남북 세력은 누구이냐? 고구려, 백제, 돌궐, 외. 자, 그래서 고돌백외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어차피 고구려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돌궐과 친할 것이고 백제는 원래 외랑 프렌드 친하죠. 자, 그 다음에 동서 세력은 신라와 수당이다. 여기선 수에서 숭야가 멸망하고 당으로 가는 거죠. 자, 고구려가 먼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어요. 영양왕 때. 자, 그래서 수 문제가 이번에 30만 대군으로 쳐들어옵니다. 쉽게 우리가 막았습니다. 고려 침략했으면 실패. 수양제는 113만 대군. 이게 말이 돼? 10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약간 이런 숫자는 정확치는 않아요, 여러분. 구독자 100만 모으기도 힘든데 113만이요. 웬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이 30만의 별동대를 이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겪게 되죠. 이 살수대첩. 평양성을 공격하고 사실은 후퇴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평양성이 그 청천강 아래 대동강 쪽이고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후퇴하는 거 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가 결국에는 수양제 때 이 침입으로 수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이 건국이 되는 거죠. 수 멸망의 원인에 고구려 원정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수에서는 살수. 자,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바로 연결이 되죠. 수, 살수. 수는 살수대첩이죠. 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침입으로 넘어갈게요. 고구려랑 당이랑 싸운 거. 당태종 즉위 이후에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당태종이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이제 천리장성을 쌌습니다.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네. 그걸 비구실로.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은 야 우리한테 책봉 허락도 안 받고 무슨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바꿔 니네 이런 식으로 불편해 이런 식으로 약간 힘싸움을 하는데 그것을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영계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 감독했던 그런 인물로 대망리지가 되죠.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올리게 됩니다. 보장왕. 내가 너가 왕이 되는 걸 보장하겠다. 자, 그래서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강경책을 해서 결국 당이 쳐들어오게 되죠. 당의 침입, 영계소문이 정변구실로 쳐들어와서 대표적인 전투 안시성 싸움 알아두시면 된다. 안시성 645 아주 잘 싸웠다. 645. 자, 그래서 결국엔 당이 철수하게 되는 부분. 자, 당은 안시성 전투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전에 배경 천리장성을 쌓고 영계소문 정변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시성 싸움으로 막아냈다. 뭐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볼게요. 자, 나당 동맹을 맺죠. 김춘추가 당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나당 동맹 맺고 그리고 나서 백제 멸망 660년 자, 개백의 백제군과 김유신이 싸운 게 바로 황산벌 전투고요. 결국은 개백이 패배를 했고 사비성이 함락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백제 멸망 다음에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겠죠. 멸망 이후 바로 부흥운동. 복도의 검은 바람, 북흑풍 부여풍까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백강 전투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된다. 백제 백강. 왜 지원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고구려가 8년 뒤에 멸망합니다. 백제 멸망 660, 고구려 668. 영계소문 사후에 막 서로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막 아주 콩가루가 돼가지고 결국 평양성 함락.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 바로 일어나겠죠. 고구려 멸망하자마자 바로 부흥운동 검고안. 검모잠, 고현무, 안승 그중에 안승 별표. 안승은 보덕구강으로 임명됐고 그 보덕구강 안승이 어떤 보덕국을 세운 곳이 지금의 익산이다. 금마저. 근데 익산은 지역이 되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았대요. 그래서 사실 백제도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무왕 때. 그래서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거고 미륵사를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676년 삼국 통일하게 됩니다. 매기전투, 매소성, 기발포 전투에서 결국에는 신라가 승리했고 당을 몰아내고 통일을 문무왕 때 완성했다. 대왕암에 묻힌 문무왕. 이런 식으로 삼국 통일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의의는 그리고 나름 나당 전쟁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당을 몰아내고 뭐 했다라는 통일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민족으로 민족 문화는 발달했다. 불국사, 석굴암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백제 장인이 만든 거죠.
신라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족 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의의고요. 한계는 알다시피 선생님은 예전에 중학교 때 이 부분 배우면서 너무 빡쳤어요. 짜증나 신라 왜 통일하고 난리? 그 위에 땅들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때 좀 제가 망상으로 막 타임머신 타고 광개토대왕한테 M16 이렇게 딱 주고 오면은 광개토대왕이 정리할 텐데 막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신라가 외세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당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영토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영토가 이제 고구려 영토 다 잃었다라는 게 한계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끝낼게요. 3점짜리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식의 연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56회에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찾는 거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괜히 어이없는 데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가에 보면 왕은 당가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가 항상 사료 문제 볼 때는 키워드에 동그라미 칩니다. 백강 전투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 백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백강 전투가 아닌 게 계백이 나옵니다. 계백의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그래서 계백은 결국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지만 마지막에 패하였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 결론은 황산벌 전투란 걸 알 수 있겠죠. 뭐 이게 만약에 백강 전투라면 백강에서 뭐 왜군과 백제군이 멸망했다, 뭐 섬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황산벌 전투. 자, 황산벌 전투라는 건 이게 결국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그 시즌이죠. 자, 그래서 요것은 아마 66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를 이죠 기벌포가 나왔어요. 기벌포 전투. 자, 그래서 결국 4,000명을 죽였다. 기벌포 전투에 단군을 몰아냈다. 이 기벌포 전투가 딱 676년에 끝나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나당 전쟁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백제 멸망과 나당 전쟁 요 중간에 들어간 거를 써라. 백제 멸망하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거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이죠. 그럼 그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은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 신문왕 때. 자,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가지 않았지만 신문왕 때 김음돌의 반란, 진골 귀족들을 누르는 일이 벌어져요. 김음돌이 신문왕의 장인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이 반란을 일으켜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요거 바로 춘추왕이래.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게 된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미 그 전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대야성 함락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덕여왕 때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지문덕 살수대첩. 그렇죠. 이거 영양왕 때. 그래서 요것도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바로 그 전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2차례의 전쟁, 6세기 후반, 7세기. 자, 그 다음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발해를 건국했다는 그런 부분은요. 통일신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일신라 때 어느 왕 때냐면 이제 효소왕 때예요. 신문왕 다음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모잠이 안승, 건모잠,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흥운동을 전개해서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백제 부흥운동이든 고구려 부흥운동이든 이 중간에 들어갈 건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는 전혀 여기 사이에 낄 수가 없다. 지금 무슨 왕인지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이 다른 선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였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배운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복습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해서 진짜 한 3문제 나올 수 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지로 자주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단독으로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교재 공부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